누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인사청탁 문자를 현지 누나에게 전하겠다던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신속하게 사퇴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만 사실상 경질로 해석됩니다. 엄중 경고 조치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본 듯합니다. 문자를 보냈던 문진석 의원도 논란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여권은 김 비서관 사퇴, 문 의원 사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분위기입니다만 야당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왔던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앞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받으며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엄중 경고 조치했다면서도 거취 문제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란 분위기였는데 비선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사표 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실제 문 의원에 청탁을 전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자에 등장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라며 야권의 인사 개입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던 문 의원은 SNS를 통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논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문 의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범죄는 없었다며 고발을 예고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이른바 원조 친명으로 불렸던 측근 인사들입니다. 그런 김 비서관마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려 했던 정황이 나온 건데 야당은 김 비서관 사퇴를 김 실장까지 연결되지 않게 꼬리를 자르는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수행실장이었던 김남국 비서관은 이 대통령을 밀착 보좌해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아니요, 그 일부러 그렇게 받아내지 마시고요. 문진석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7인회를 구성해 대권 도전 과정에서 주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문진석 후보하고 경쟁이 된다는 것인지.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김 실장 실세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본인은 김 실장인데 왜 김 비서관만 쫓겨났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두십시오.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문자를 주고받은 문 의원과 김 비서관 외에 문자에 등장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 등 4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현지는 건들지 마입니다. 예, 뭐 이름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인사청탁 파문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김남국 비서관 사퇴했고 문진석 의원 뭐 당직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현지 실장에게도 불똥이 튈까요?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권은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엄중 경고로 매듭지을 방침이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봉합하려 했는데요.
이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니까 김 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문 의원도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 사퇴를 고민 중이란 말도 나오고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7인의 멤버이고 또 중앙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 신변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김 실장에게 실제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입니다. 김 비서관이 아마 책임지고 사퇴함으로써 김 실장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은 듯한 모양새인데요. 이 야권에서는 김 실장에게 누를 끼친 책임을 물은 거냐, 만사현통을 공개한 죄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실장이 7인회보다 훨씬 힘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모든 인사가 이제 김 실장을 통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여권의 인사 난맥상이 좀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이 만사현통 얘기는 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인사와 검증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나왔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사와 무관한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도 또 인사청탁 얘기가 나왔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리를 옮겨도 만사현통은 여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특히 민관협회장 자리까지 인사청탁이 오갔다는 건데 이러면 주요 공직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현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공직과 공공기관장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야당에선 김 실장이 인사를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막후 인사청탁 실태를 조사하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측근들의 문제를 막으려면 이 특별감찰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네, 표면적인 이유는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전에 듣던 말 같네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정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는 본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감찰팀을 두는 것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도 추천을 미뤘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의혹이 이렇게 계속 제기되는 마당에 굳이 감찰관 서둘러 추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추천만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도 안 하는 건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게 다 김현지 때문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왠지 윤 정부랑 데자부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김 실장 얘기만 나오면 좀 대통령실이 민감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여권에선 김 실장 얘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실도 김 실장 관련 보도가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 때도 국감 출석을 끝까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 야당이 김 실장 관련 현수막을 도처에 붙이자 여권은 현수막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기들이 내에서 실시했던 법입니다. 이 대통령도 현수막 규제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이 야당은 김현지가 절대 존엄이고 금기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 전에 이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을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뭐 못 그렇죠. 나오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논란도 많은데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신임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김 실장은 1998년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가장 오랜 측근입니다. 네. 정진상, 김용 같은 최측근은 사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거나 술자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김 실장은 30년간 그림자 보좌를 해왔는데 돈 문제나 구속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자기 힘을 내보이거나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정진상, 김용의 빈자리까지 메워주고 있으니 대통령으로서는 더 신임하고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주변의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신임이 두텁고 또 온갖 일이 몰리면 권한과 힘도 그만큼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청탁 이런 뒷말이 나오는 건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김 실장은 이대로 두면 좀 위험하다. 성역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분간 그런데 김 실장 관련 상황은 별로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권력 주변에는 뭐 실세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예전 정부의 사례를 좀 곱씹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베디터 잘 들었습니다.